너무나 많은 면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유사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 친중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이 굉장히 심하다. 좌파 정당이 국회 독재를 하는 거, 그리고 포퓰리즘, 화폐 가치가 완전히 하락하고 주가는 뛰어오르고 하는 것도 또 유사하고요. 그리고 고물가와 시위 탄압, 이런 것들이 전부 이재명과 마두로가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뭐 정의당이니 진보당이니 하는 때는 전부 지금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 벌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민중당에서는 베네수엘라가 한국이고 한국이 베네수엘라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이미 베네수엘라 타격 1월 3일에 타격하기 전에 하루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엠바고를 지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왜 하필 청와대에 바로 들어가자마자 이재명은 벙커부터 확인을 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이재명의 방중 시점이 너무 이상하다. 11월 1일에 분명히 만났었는데 12월 중순에 갑자기 중국이 급히 이재명을 초청했고, 초청하면 보통 한 두세 달 후에 초청을 하는데 초청하자마자 보름 만에 그 날짜를 잡고 급히 중국을 방문한 거, 요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타이밍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중국을 방한하는 것과 관련해서, 방중한 것과 관련해서 대만 쪽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4가지 요구를 했고 4가지를 약속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 4가지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얘기한 4가지가 보면 하나의 중국 정책을 한다라는 거. 근데 이건 지금 이재명이 새해 첫 언론을 중국 CCTV와 인터뷰를 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인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군함과 관련해서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의 국방협력 군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하지 않겠다. 그리고 타이푼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배치를 거절하겠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임무 확대에 반대하겠다. 이렇게 4가지를 들어주면 하나오션 자회사들을 제재하는 걸 해제하고 한한령을 폐지하고 중국인의 한국 여행을 최대 5배까지 확대하겠다. 그리고 김정은과의 대화 성사를 위한 협조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4가지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4가지 요구사항 중에 하나는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이재명도 참 무식하긴 했던 게,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의 중국 정책과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말을 헷갈려가지고 당시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 그런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몇몇 나라들밖에 없고, 대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하나의 중국 정책, 원 차이나 팔러시를 지지한다 라는 식으로 유럽이나 EU 국가들이나 기타 이제 중국과 수교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는 말과 하나의 중국 원칙, 프린시플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건데, 2022년에는 이재명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 이런 말을 했다가 언론에서 대방 두드려 맞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긴 했더라고요. 주한미군의 지금 4대 요구라고 하는 것 중에 주한미군을 임무 확대하는 거에 반대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한미군이 평택에 주로 주둔하고 있는데 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지금 미국은 좀 유연화해가지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도 언제든지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빼가지고 그쪽으로 옮길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대해서 주한미군은 한국에만 있어야 된다, 28,000명의 주한미군을 한국에만 묶어놔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야 된다고 중국이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급히 투입될 수 있는 미군이 숫자가 굉장히 줄어드는 겁니다. 일본에도 38,000명 이상, 거의 5만 명 가까운 일본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그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급변 사태 시에 대만으로 이동해서 대만 수호에 나설 수 있으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침공해서 합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이 어디까지 활동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놓고 지금 일본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주일미군보다는 주한미군을 빼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중국은 대만을 치겠다라는 상황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베네수엘라 사태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중국을 노리는 거지 이게 베네수엘라 한 나라만을 보고 친 것이 아니다. 지금 이제 각종 언론들도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베네수엘라는 사실 너무나 많은 면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유사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 친중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이 굉장히 심하다. 더군다나 또 사법개혁을 하겠다 그러면서 대법관수를 증원하네 어쩌네 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다 마두로 차베스한테 배운 게 아니냐. 또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은 또 마두로 앞에 있었던 차베스가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을 썼었다는 거 하죠. 그리고 좌파 정당이 국회 독재를 하는 거. 그리고 포퓰리즘, 화폐 가치가 완전히 하락하고 주가는 뛰어오르고 하는 것도 또 유사하고요. 그리고 고물가와 시위 탄압 이런 것들이 전부 이재명과 마두로가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 여러 가지 또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 마두로가 체포되기 전에 마지막에 했던 행사가 중국으로부터 온 특사들을 맞이해서 함께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이 환영 행사를 했던 거. 환영 만찬을 하고 나서 델타 포스에 의해서 체포된 그런 상황이고 지금 마치 좌파 언론들은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지만 베네수엘라의 해방이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국민들 많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마두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두로가 이 부정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 있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국기를 들고 나와서 환영하고 기뻐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절대 비춰주지 않으면서 마치 이 좌파 단체들이 베네수엘라 침공을 규탄하는 그런 영상들만 계속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마치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뺏기 위해서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다라는 식으로 방송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영상 이런 것들 한번 보시죠. Venezuela. People are criticizing Trump for what he did in Venezuela. They say he bombed and kidnapped our president. No. Let me be clear. That man was never our president. He is a dictator. We didn't vote for him. Our elections were stolen. And when we protested, our kids were sent to prison. Minors were tortured. Girls were forced to prostitute themselves in prisons just to get food, to get a piece of bread. And where were all of you then? Where were all of you, liberals? Where were all of you? Where were all of you? You said nothing. You did nothing. But now you suddenly care about international law? I mean, now you all talk about human rights? Maduro didn't lead Venezuela. He kidnapped an entire country. So, no, Trump didn't kidnap anyone. No, he did not. He removed our kidnapper. And for that, we're thankful. You can divide politics all you want. But don't tell Venezuelans, do not tell Venezuelans how to feel about being free from a dictatorship.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베네수엘라가 마두로로부터 해방됐다라고 생각하지 마두로를 진정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두로가 워낙에 부정선거로 됐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었다. 이 미국, EU, 일본, 인도, 호주 요쪽의 자유진영 국가들과 캐나다, 캐나다, 뉴질랜드 이 자유진영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 이제 베네수엘라는 끝났으니까요. 이런 나라들의 쿠바 이런 나라들과의 신냉전 시대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느냐? 근데 지금 이재명이 하는 얘기는 전부 중국 쪽에 서는 얘기예요. 북극 항론이 뭐니 떠들어대는 것도 다 중국의 얘기고 노골적인 친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노골적인 친중의 배후에 과연 뭐가 있느냐? 부정선거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트럼프 정권의 의심이죠. 트럼프 정권의 의심입니다. 트럼프 정권에서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이나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내놓고 있는 트위터에서의 얘기들, 일론 머스크의 얘기들,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트루스 소셜에도 보면 사우스 코리아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including 캐나다,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 코리아, 콩고
이런 나라들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베네수엘라와 도미니언, 스마트매틱 또 그리고 우리 한국의 미루 시스템 이런 연결고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양정철도 베네수엘라를 방문했었다라는 거. 한국도 이번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도 폐지하고 전면 수개표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국힘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밀어붙여야 된다. 우리나라 좌파들은 지금 베네수엘라가 명백한 침략 행위를 당했다. 미국에 의해서 침략당했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어요. 특히나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 이 사람은 자기 와이프하고 자녀들은 전부 지금 미국에 있지 않나요? 아니 미국이 지금 이거를 가만 놔둘까? 깡패 국가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 아니 그 자녀들은 미국 국적 아니야? 김준영의 자녀들은? 아직도 안 바꾼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정의당이니 진보당이니 하는 때는 전부 지금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 벌이고 있는데 민주노총도 또 성명을 발표하고 니콜라스라는 마두로 영화를 상영하겠다. 8일날 상영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민중정권의 지도자다 그러면서 민중당에서는 베네수엘라가 한국이고 한국이 베네수엘라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해운과 관련해서 하루 일 사고가 터지듯이 계속해서 뭔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해운을 지명한 것 자체가 도전이다. 청문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여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강선우와 김병기를 버리더라도 이해운을 지키자. 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여당 내에서는 함구령이 떨어졌다. 그리고 강선우와 김병기는 버리고 간다. 라는 건데 강선우는 이미 탈당을 해버렸죠. 그리고 탈당했는데도 제명을 했는데 김병기는 절대 탈당하지 않겠다. 차라리 나를 제명해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운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요. 이해운이 또 오늘도 뭐가 터졌어요. 아들 공익근무지에 수박을 배달해라. 라고 보좌진들을 통해서 아들한테 수박 갖다 줘라. 그리고 이해운과 이해운 배우자 김영세 교수죠. 연대의 김영세 교수인데 둘이 영종도에 땅 투기를 해가지고 6년새에 3배로 늘렸다. 뻥튀기를 시켰다. 이런 것도 또 국힘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뭐 명백해요. 그리고 미국 유학 시절에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 상가 5채를 매입해서 한 15년 후에 이걸 매도해서 차익을 얻었다는 건데 이게 과연 해외 유학 시절에 이런 상가를 5채를 산다는 게 가능하냐? 뭐 이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아주 최고의 인재다. 이해운은 또 국힘 의원들한테 살려달라고 문자를 보냈다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해운을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유시민이 이해운의 능력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물음표다. 인성도 그렇고 뭐 이런 얘기를 김어준 방송 나와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해운이 청문회 때까지 갈 수가 있겠나 그런 의문이 들고 있는데 또 20대 아들 3명 명의로 대부업에 투자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면 환장을 해가지고 부동산이면 부동산, 대부업이면 대부업. 아니 애들 명의로 대부업, 자기들 명의로 할 수는 없으니까 애들 시켜서 애들 3명 명의로 대부업에 투자했다? 야,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지금 보면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대부업체에다가 아들 3명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씩 약 1억 7천만 원어치를 이 대부업체 회사채를 구입했다는 건데 대부업체 회사채를 구입했다는 건 사실상 쩐주가 됐다는 거죠. 쩐주. 말이 회사채지 대부업체가 무슨 회사채 정치 채권을 발행해요. 그냥 사실상 대부업체에 돈 꿔준 거지. 대부업체 쩐주로 나선 거예요. 대부업체는 앞에서 깡패가 있고 사채업자도 똑같아요. 앞에 그 행동대장들이랑 물어오는 사람들 이런 뭐 찍새 딱새 쫙 있고 실제 뒤에 있는 배우의 쩐주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 게 사채업자들의 원칙인데 대부업체도 마찬가지죠. 대부업체도 누가 돈을 대는지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는데 이게 드러난 겁니다. 자, 지금 그 술 취한 여자 이수진 동작구에서 김병기하고 함께 가불로 국회의원을 했던 이수진이 이제 김병기 쪽에서 구의원들한테 돈 먹었다. 이걸 이제 김병기 쪽 구의원들이 알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수진은 이재명한테
그걸 보냈는데 당시 김현지하고 통화해서 김현지가 잘 받았다는 통화 녹음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이수진의 얘기가 작년, 이제 벌써 재작년이 됐죠. 2024년에도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었는데 그땐 공천 떨어지고 하는 소리를 해가지고 다들 별로 이렇게 주의 깊게 듣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다 나왔었던 얘기예요. 거기 담긴 이제 증거들도 있었고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돈을 줬었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돈을 줬다. 예, 그 양반 국회의원일 거 아니에요. 동작 갑에. 당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서 이걸 묻어둘 수는 없으니 본선 가서 터트리면 동작 전체가 이제 타격을 받으니까 저는 당대표실로 넘겼죠. 그랬더니 결국 그 진술서들이 검증위원장한테 다시 간 거예요. 그 본인한테.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또 공간이 간사잖아. 이재명 쪽에 또 김현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김현지한테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황당한 건 그렇게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하는 그 탄원서가 김병기 손으로 갔다. 그러니까 김병기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재명한테 탁 붙어가지고 지난 공천에서 검증위원장으로 칼을 휘둘러서 비명 행사시키는데 가장 큰 칼을 휘둘러댔다. 민주당의 공천이 다 돈 공천이다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뭐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런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돈으로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의 공천이라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돈 아니냐? 라는 의심들을 다들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여실히 드러나 버렸어요. 김병기의 마누라가 돈을 받으면서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주니까 공천원금으로는 너무 작다. 그러니까 갖고 가라. 근데 지금 이게 전부 민주당 내 내전이에요. 어디 뭐 국힘에서 이걸 알아냈다거나 국힘 쪽에서 터뜨렸다고 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 좌파 언론들과 좌파 내부 내에서의 내전으로 이게 서로 치고받고 터뜨리고 하는 과정에서 다 나온 거라서 지금 김병기 광선우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김병기는 제명당하더라도 탈당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러다가 또 탈당하겠죠 뭐 결백하네 어쩌네 헛소리를 계속하면서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또 현지한테 전화 받으면 탈당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김병기가 지금 이 강선우 건을 터뜨리는 바람에 뭐 김병기와 강선우의 대화는 김병기가 녹음했다는 게 정설이니까요. 터뜨리는 바람에 지금 이 민주당이 개판이 됐는데 김병기가 과연 그렇게 녹음하는 그냥 강선우랑 대화하는 것도 녹음하는 사람이 뭐 평상시에 모든 사람들과 하는 대화를 다 녹음한 게 아니냐 지금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기가 풀어놓을 여러 가지 보따리들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뭐 박선원이니 홍장원이니 전부 김병기가 관리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김병기가 정청래나 이재명과 한 대화는 녹음을 안 했을까? 그래서 국힘에서는 민주당의 공천원금 수수 의혹을 전부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 지금 통일교 특검도 민주당이 받겠다고 하더니 지금 시간을 끄니까 제대로 통과를 못 시키고 결국 제2특검, 종합특검 이것만 먼저 하고 통일교는 미루겠다. 지금 민주당이 그러고 있어서 제대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도읍은 정책위의장을 갑자기 사퇴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퇴가 과연 어떤 이유로 사퇴를 한 거냐. 뭐 조선일보는 계속 흔들리네 어쩌네 지금 그러면서 흔들고 있는데 오히려 김도읍은 부산시장을 나가든지 지도부하고 이제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재정비하고 있다. 윤리위원회를 곧 출범시켜서 한동훈 문제를 정리하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동혁 체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조선일보가 흔들고 싶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더 이상 조중동이 더 이상 이 우파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어젠다 세팅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걸 그리고 그 어젠다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어졌다라는 걸 확인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 고성국 강영석 이영풍 TV가 함께 주관하는 여론조사 결과 작년 12월 29일 30일에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3개 유튜버들이 함께 시작한 지가 지금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여론조사인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 여론조사를 좀 자주 하는 걸로 이제 3주에 한 번씩 하다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하고 지방선거 근처쯤으로 가서는 매주 여론조사를 해서 그리고 또 지역별로도 해가지고 이 좌파 여론조사 업체들의 여론 조작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리얼미터가 하는 방식과 똑같이 무선 RDD 방식으로 했습니다. 무선 RDD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재명의 지지도는 국정수행 지지도는 50% 그리고 국정수행의 부정평가는 46%입니다. 그래서 갤럽이나 뭐 리얼미터에서 얘기하는 50% 중반보다 더 낮게 나온다. 50%로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도 40대 40으로 동일하게 나왔다. 정당 지지도 추이를 보시면 지금 1차 10월 중순에 했던 조사에서는 41대 40. 그다음에 2차 조사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높게 나왔다가 그다음에는 국민의힘이 높게 나왔다가 이번엔 똑같은. 그러니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서 계속 혼전을 벌이고 있다. 이게 저희가 하는 여론조사 결과다.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발목 잡기가 벌어지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내부의 발목 잡기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민주당과 저렇게 팽팽하지만 오히려 잘 치고 나갈 때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로는 23%로 김민석보다 8% 앞서는 그런 결과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씩나마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동혁 체제가 김도읍도 날리고 새로 원내 윤리위원장도 제대로 임명해서 한동훈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나가야 된다.